제천시 정책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황성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정유리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이해부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럼 오늘 자리해 주신 문화예술단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의견하는 오늘은 저희가 사회 없이 그냥 간담회 주시기로 이렇게 자리 마련했으니까 얘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답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또 일단 저는 바둑협회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임창순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5분 정도 듣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질문 즉답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유로운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김석윤 과장님께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먼저 번에 나왔던 자료인 교육 컨벤션 타워 계획은 완전히 철회가 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내던 안 중에서 이 안으로 모든 것이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용역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용역을 맡으신 책임연구원께서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1안과 2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연구원 안은 2안이다.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안이 잘못됐고 2안이 잘못된 게 아니고 1안으로서 가는 게 이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적이 아닌데 그 안으로 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그 재원 및 또 민간 기능으로 인해 갖고 인간 상권에 미치는 부분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안으로서 가는 건데 2안도 여러 가지 민간 기능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빼고 그럼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에 걸맞게 공공은 해야 되니까 일단 공공으로만 하자 하고 이 안을 지금 오늘 제시 드린 거고 이게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일은 없거든요. 확정이 안 됐고 자꾸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안으로 접근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사업이 시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공약 사업이고 교육 컨벤션 센터라고 지금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검토한 내용 이하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전혀 대동소이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게 공약 사업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용역 과업을 받았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고드려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 컨벤션 타워고 12층에 1,200억이다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세부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 공약 사항이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연구했을 때 이게 제천시에 가장 적합한 안이다. 그러면 이 안을 저희는 제시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어쨌든 시청에서는 이제 산업연구원에다가 책임을 좀 이렇게 결과를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제천시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10여 년 전서부터 나온 얘기였고
또 한동안 그 예산 일부가 또 배정이 됐다가 도로 반려가 되는 사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기 계시는 우리 송만배 문화예술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때 시청을 찾아가가지고 의회를 찾아가서 항의성 방문도 하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층을 1,200억을 들여서 이제 짓겠다라는 계획에서 갑자기 4층짜리 이제 위에하고 아래 위를 합치면 한 6층 정도 되겠는데 6층짜리 건물로 바꾸게 되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가 새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지부터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냐라고부터 일단은 그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한번 그 설문지를 한번 봤더니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 공약으로 교육커뮤니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답변한 게 뭐냐면은 문화 시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항목을 바꾸어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놓고 그것이 교육커뮤니센터를 짓기가 좀 거북하니까 제천시의 시장님이 공약으로 이것을 짓기 곤란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걸로 대체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한국산업환경은 이해부 연구원입니다. 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규모와 그 1,200억이라는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이 과업 자체가 제천시에 필요한 기능과 규모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 때부터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1안과 2안으로 해서 중간보고 공청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왔고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공청회라든가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으면 저희가 그 시민 의견들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떠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기능이나 어떠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도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능도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규모도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비 찬성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77.8%의 찬성 의견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시민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황성호 책임연구원께서 지금 보고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에 지방행정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약 76.2%의 어떤 필요성과 그 찬성 여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문화 기능과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 어떤 찬성 의사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은. 네. 한국예총 제천지회 사무국장 김진배입니다. 제천의 문화예술회관이 낡고 또 이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데 대해서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예술회관을 돌아봤을 때 시설이나 규모나 또 장소 이런 걸로 봐서 단순 문화예술회관만 지었을 때 좀 가봤을 때 황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도 놓고 청소문화예식,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이런 두루 복합적인 시설을 넣어서 그런 황량한 감은 없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안은 저로서는 좀 찬성하는 바이고요. 지난번 공청회를 회 결과 그 전시실을 넣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연이나 그 예술 전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사무실, 그 준비할 수 있는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예총만 보더라도 회원이 430명입니다. 지금 국악, 또 문인, 무용, 연극, 또 연예, 음악 이렇게 7개 단체들이 있는데 공연을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자기 욕심을 부리게 마련이지만은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마련해 주셨으면 이런 그 의견입니다. 아까 그 동아리실이라고 있는데 그 동아리가 제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아리라는 명칭을 좀 바꿔서 문화예술인들의 뭐 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명초등학교 역사학원을 넣는다 그랬는데 제가 제천중학교 출신인데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 앞에 제천중학교 처음 부지가 있습니다. 제천 시민 중에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문 중에서도 잘 모르고 거기다 비석 하나 세워놨는데 지금 그 아름다운 가게를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역사관은 옮겨가는 동명초등학교에다가 하고 또 세월이 가면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딴 부분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방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400몇 대에서 300몇 대로 줄인다고 그러면은 100억이 준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차 한 대 주차 공간 줄이는데 1억씩 줄어든다면은 아무리 그 개념이 그래도 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주차 시설 100대 줄이는데 100억이 준다. 그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400몇 대도 부족합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대형 버스도 많이 옵니다. 그랬을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는데 그 동명초등학교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그 여건이 좋습니다. 동명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지하 3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한은행 쪽에서 내려오면은 지하 2층, 똑바로 들어오면 1층이 되는 그러한 여건이 좋은 그 주차장 여건이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설계 도면을 보면은 건물 부분만 똑바로 잘라서 밑에 주차장을 넣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하 부분을 지상 부분보다 더 넓게 해서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하나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지금 저기 김진배 사무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이 자리가 교육 컨벤션 타워를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자리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동명초등학교 자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도심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 광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도심의 그 중앙에 광장이 형성되는 것은 앞으로 미래형 도시에서 가장 중심에 두는 어떤 하나의 그것도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그 좀 설문조사를 거치던가 이래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면 합당하다라고 인정해주면은 이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는 동명초등학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땅값이 평당 얼마냐 하면은 약 한 공시지가로만 330만 원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제천시에서 세운 계획에 보면은 공시지가를 약 7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으로 계산하는 거죠. 평당 한 70만 원씩 해갖고 저기 약 한 2만 평 정도를 이렇게 2만이니까 6천 평 정도를 이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동명초등학교 자리가 만약에 이쪽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지에서 다시 사업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해줘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 부가가치라는 게 또 뜁니다. 그러면 이 건물
땅값은 이쪽에 있는 땅값은 거의 뭐 평당 한 4,500 정도 가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비싼 자리에다가 교육 컨벤션 센터를 꼭 굳이 지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 자리 주변에 화산동 사무소까지 지금 여기에 인성동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화산동 사무소까지 거기에다가 넣는 복합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쪽 주변도 건평이 약 한 1,500평 나오는 여기에 짓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고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오직 이거는 교육청을 이전하면은 그 자리를 교육문화예술회관을 꼭 지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배입니다. 시민들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을 했고 건립의 필요성도 느꼈고 해서 이 자리가 제가 알고 온 거는 건립을 전제로 해서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그렇게 해서 또 안을 일부 고쳐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뭐 외국에 나가보진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 보면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을 일단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 부분, 경제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그 다음에 눈과 귀가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살기가 이만큼 좋아졌고 앞으로는 문화예술 쪽에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되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명초등학교 자리에 이러한 복합적인 사실 뭐 문화회관이나 이런 거 하나 세워놓으면은 좀 쓸쓸한 감도 있고 활용도도 낮지만 이 도심에 이런 복합적인 센터를 하나 지어놓으면은 제천의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공연 예술을 위한 공간학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의견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학생들 위한 문화예술집을 검토한 것처럼 검토해서 본 것처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초 역사관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동명초 역사관이라는 어떤 공간을 따로 두자는 게 아니고 로비에 이렇게 전시라든지 어떤 사진들을 그다음에 동명초 동문들께서 주신 자료가 있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여기가 동명초라는 어떤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학교 부지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어떤 특별한 역사관을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이 지하로 들어오고 텁하고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 자체가 지금 저희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하가 건물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건물이 너무 작게 들어서 제가 지금 표현상에 약간 과소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80대 말씀드렸고 310대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 저희들도 이 용역이 끝나는 날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음 방금 좀 말씀해주신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 10년 전에 문화회관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신월동 농업기술센터 옆에. 그랬는데 당시에 사업비도 낮았지만 시민들이 얘기한 게 그 지역에 갖다 놓으면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일반인들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 자금 없는 사람 거기 가서 문화예술회관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부분과 이제 사업비가 맞물리면서 지금 그때 안 됐습니다. 그다음 작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3개 후보지를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체육관의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동명초등학교, 또 하나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3개 후보지를 놨는데 입지성, 형평성, 접근성 제일 좋은 건 동명초등학교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구입비, 과연 교육청 이걸 팔 거냐, 그 얘기가 나와서 복합체육타운 있는 그쪽 야외공연장으로 이제 하는 게 적정하다는 안을 줬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안은 동명초등학교였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동명초등학교 이전하는데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떠나고 나면 교육청에서 저 부지 어떻게 쓸 건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공원화 제천시에서 돈을 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330억 말씀하셨는데 뭐 그 돈이 들지 그보다 적은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돈 줘갖고 사갖고 그냥 공원화 시켜놓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과연 구도심 활성화라는 저희 목적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옮기려고 한 게 아니고 교육문화 컨벤션 타워라는 영향력을 받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가를 검토하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문화회관에 끼어드는 거고, 시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분출된 거고, 조사에서.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지, 저거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공원화 시켜놓으면 슬럼화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지금 전국 최초로 구도심에 이런 거 하는 지자체 없습니다.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모아서 갖다 놓고 1300명 유동인구, 거기에 집계 효과 발생하면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런 인구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파괴폭포가 퍼져나가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4가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죄송한데 사업을 하냐 마냐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하자 마자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시민공청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공청회 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가 넘어와서 여기서 지금 원론부터 다시 얘기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저 잠깐 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하지 말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처음에 나왔던 안에는 1200억, 12층, 교육 컨벤션 기능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보도자료가 나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A처럼. 그런데 오늘 나왔을 때는 그 1200억, 12층 부분은 완전히 폐기됐어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면은 그게 나왔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진배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이게 다 오늘 결정이 돼갖고 오늘 어떻게 짓는지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심 공간을 이용하자라는 개념에서는 그것은 도시공학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여기에서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연구 배경과 목적의 제일 위에 상위에 뭐가 있냐면 제천시 비전과 장기발전 추세에 맞는 효율적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에 맞춰야 되는데 장기발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예측, 제천시가 앞으로 산업화 도시가 될 거냐, 아니면은 뭐 문화관광도시가 될 거냐, 슬로시티가 될 거냐, 아니면 뭐가 될 건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여기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짓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 다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하고 의견 반영을 하면 되지만,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1200억짜리 교육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만 짓겠다라고 그러면은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부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만 꼭 대안으로 삼아야 되느냐, 여기를 꼭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문화회관 하나만 짓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문화회관 말씀하시는데 부족한 시설들을 묶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복합화 추세, 그리고 거기에 따라 국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는 겁니다. 동명초등학교 이전되고 그 부지를 누가 살 것이냐, 민간이 과연 여기에 뭘 투자할 가능성이 있느냐,